안녕하십니까. 초단편 소설 작가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9강에서 함께 얘기해 볼 것은 규칙과 조건과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7강, 8강에서 캐릭터나 주제 등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쓸 때 막연함, 그 막연한 방향성, 이정표가 되어주는 존재로 캐릭터, 주제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방향성을 잡아주는 존재로 되게 쓸모가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쫙 깔아주는 그게 상상을 단계에서 규칙, 조건, 제한 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즐거운 상상을 하지만 그냥 상상과 이야기가 되는 상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규칙, 제한, 조건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즐거운 상상을 이제 하실 때 이 상상에 제약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난 즐겁기 위해서 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그 상상 속에서 나는 그냥 신이죠.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지겨워서 순간이동을 상상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제약 같은 걸 설정 안 하죠. 내가 어디 벽에 끼는 사고에 당한다거나 순간이동하다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서 추락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순간이동하다가 이 장면을 들켜서 갑자기 정부에서 나를 납치해가고 인간 실험을 하고 이런 나쁜 상상 안 하잖아요. 난 자유롭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즐거운 상상에 규칙, 제한, 조건 등을 설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순간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그 목적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한다거나 그럼 좌표를 알아내기 위한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겠죠, 씬으로. 아니면 내가 순간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생레몬 하나를 다 먹어야 된다거나 그럼 이것만으로도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규칙,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순간 그냥 상상이 어떤 에피소드들이 막 일어나는 이야기로 변해져. 그래서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게 방향성을 잡는 데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해왔던 냉장고의 어떤 규칙, 제한 설정을 한다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죠. 주인공이 막 100번만 할 수 있다거나 주인공이 냉장고 문을 한 번 열 때마다 수명이 줄어든다. 주인공만 모르는 비밀로 이런 설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주인공은 결국 어떤 위기에 처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쭉쭉 떠오르잖아요. 결국 규칙, 조건, 제한이 그냥 즐거운 상상을 이야기가 되는 상상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니까 착상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막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규칙, 조건,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캐릭터와 연결을 시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뭔가 굉장한 음치 캐릭터인데 노래방에 어떤 점수를 100점을 맞아야지만 된다거나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려면은 반드시 이 캐릭터가 살면서 도움받았던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야지만 할 수 있다거나 말하자면 캐릭터에게 어떤 행동할 거리를 주는 거죠. 캐릭터가 어떤 착상이 놓였을 때 이 착상에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고 이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것이고 제한이 있다면은 이 제한을 지키다가 제한을 못 지켜서 어떻게 망하게 되는 캐릭터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행동할 거리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야기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 2권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는 제가 어떤 발상으로 그걸 시작했냐면은 요괴가 인간을 잡아먹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좋아. 잡아먹히는 게 좋은 상황이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20살의 팔팔한 최전성기의 인간으로 젊어지는 거야. 60대 노숙자가 가장 먼저 먹혔는데 20대 청년으로 돌아온 거죠. 나타난 거죠.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이게 알려지니까 요괴를 무서워했던 사람들을 이제 너도 나도 요괴에게 잡아먹히겠다고. 여기서 이제 저는 그걸 제한을 이제 설정한 거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이게 먹히고 시작하니까 요괴가 하는 말이 근데 재수 없으면 3,000명 중에 1명씩은 내가 소화해버릴 수 있어.
규칙, 제한이 설정된 거죠. 이걸 설정되는 순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괴를 이용해서 젊어지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질 거 아니야. 요괴가 이게 약간 깨를 부린 게 나중엔 1000명이야.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1000명에 1명꼴로. 그러니까 그런데 줄어들면서도 사람들은 요괴를 이제 없애지 않아요. 줄을 계속 서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죠. 나만 아니면 돼. 설마 나겠어. 몇 명에 1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규칙이 설정되는 순간 이야기가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작가로서 이런 걸 하실 때는 불친절하셔야 돼요. 캐릭터가 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꿀리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작가가 캐릭터에게 친절하지가 않아서 내가 캐릭터를 돌봐주지를 않는 느낌. 굉장히 작가는 친절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캐릭터는 특별한 목적 없고 단지 사과 하나를 사 먹고 싶어요. 사과 하나를 사 먹고 싶어서 집을 나와서 사과를 사러 가는 캐릭터지만 작가는 순순히 사과를 사게 하지 않아요. 가게 문이 닫아 있어요. 근데 여기 설정 또 캐릭터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무조건 사과를 사가야 돼요. 어떻게든 사과를 사가기 위해 다른 가게로 가지만 간발의 차로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지 않고 술술 풀리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먼치킨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먼치킨이라는 장르가 주로 판타지나 무협에서 쓰이는 장르인데, 먼치킨 소설의 주인공은 만능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뭐든지 다 자유롭게. 그리고 먼치킨 장르의 주인공은 적수가 없어요. 먼치킨 장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진 악의 무리가 막 이렇게 나서고 이걸로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하는데 주인공은 그냥 손가락 하나에 다 끝내서 처리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적수가 없는. 이게 하나의 장르로 약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로 사이다다 해서 이 장르를 되게 이제 유행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무협, 소설, 판타지 같은 그런 요소에서는 좋겠지만 초단편처럼 캐릭터 중심이 아닌 이야기 중심의 소설에서는 먼치킨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넣는 순간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할 게 없는 거죠. 얘기할 게.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캐릭터가 편해요. 불친절하면 불친절할수록 글쓰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등장인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계속 잘 되기만 하는 이야기는 기승전결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쁜 작가가 되어야 이야기 쓰기는 쉬워집니다. 보통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거리를 상상하실 때는 본인을 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을 대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때 나를 대입한다는 감각이 아닌 등장인물 배우를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진짜 나쁘게, 불친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규칙, 조건, 제한 이런 걸 설정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쓰시는 게 방향성을 잡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하나의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요? 드레마를 설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드레마를 설정하기는 사실상 거의 치트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이 착상에 드레마 상황을 넣을 수만 있다면, 이걸 넣는데 성공만 하면 거의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진짜. 드레마를 넣는데 성공하는 순간 작가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져요. 이 드레마 상황 두 가지 중에 이쪽을 선택했을 때를 떠올려 보고, 이쪽을 선택했을 때를 떠올려 보고. 드레마의 상황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데 좀 어렵긴 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성공하는 순간 글을 다 쓸 수 있다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딜레마가 사랑이냐 돈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나의 목숨이냐 나의 자식의 목숨이냐, 나의 꿈이냐 아니면 나의 안정적인 생활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생에서는 정말 다양한 딜레마 상황, 선택하기 힘든 이런 딜레마 상황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착상에 그런 딜레마 상황을 끼워 넣는 거예요. 투입시키는 거예요. 뭐 냉장고를 예시로 든다. 냉장고에서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다면, 우리가 떠올렸던 그 착상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무작위로 남의 집 냉장고가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떠올렸을 때 이제 개요를 어떻게 해나갈까? 딜레마를 만들어보자. 예로 평생 냉장고 초능력과 아니면 평생 옷장 초능력.
옷장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남의 집에 있는 뭐 옷 같은 걸 하나 빼는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냉장고로 남의 집 음식을 매일 빼먹을 수 있는 이걸 선택하던가 이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이 우리가 이게 설정한다고 치면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이야기가 막 떠오르죠. 선택이라는 순간은 전체 이야기의 80% 이상에서 나오거든요. 80%까지 앞 단계까지는 내가 어떻게 써야겠구나 하고 쭉쭉쭉쭉 떠오르잖아요. 선택 이후에 그 조금 남은 그 마무리 정도만 이제 저희가 떠올리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통은 두 가지예요. 등장인물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가장 많고 아니 등장인물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경우에도 이게 왜 옳은지를 설명해 드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두 경우 모두 이 능력에서 주인공은 옷장 능력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 옷을 막 빼돌려서 가져가려고. 그럼 이거를 정말 뜬금없이 이제 잘못된 경우를 선택한다면 주인공이 옷장 능력을 선택한 순간 인류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 만약 주인공이 냉장고를 선택했다면은 생존을 할 수 있었는데 옷장을 선택해서 옷을 먹을 수도 없고 굶어 죽게 되고 후회하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플롯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 어떤 착상이든 딜레마를 설정한다는 건 이야기를 정말 쭉 뻗어나가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치트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기서 더 뛰어나신 분은 어떤 쪽으로 발상을 하실 수 있으시냐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재능이 있으시거나 뛰어나신 분은 딜레마 상황을 설정하고 선택을 딜레마 밖의 선택지를 고르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을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옷장, 냉장고 그런데 뜬금없이 뭐 스타일러 제3의 선택지로 나가는 방향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매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경우 독자분이 되게 신선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 자체가 너무 딜레마인 게 제가 이 이야기의 착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글 한 줄을 본 거죠. 그 한 줄의 문구가 뭐였냐면은 서울 안에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서울 안에 없는 거 없다. 서울 안에만 있어도 솔직히 평생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문구를 누가 뭐 올린 걸 봤나 봐요. 그걸 보고 제가 딜레마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 착상에서. 평생 서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평생 서울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주인공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평생 서울에서 살던가 평생 서울을 못 들어가는 삶을 살던가. 근데 이 설정에서 딜레마가 되려면은 이제 액수를 부여한 거죠. 주인공이 이제 뇌에 어떤 칩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서울을 경계로 벗어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제 터져서 죽는 이런 상황인데 선택지, 주인공의 선택지는 이겁니다. 100억을 줄 테니까 서울 안에서 못 벗어나는 대신 100억. 아니면 10억밖에 안 주긴 하지만 10분의 1밖에 안 주지만 그래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갈 수 있는. 서울은 근데 절대 못 가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강연 갔을 때. 서울 안에서 100억 할래요? 서울 밖에서 10억 할래요?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 밖에서 10억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밖에서 10억을 선택하신 학생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밸런스 조절을 조금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서울을 절대 못 나가는 사람 아니면 서울을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착상까지 떠오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서울 안에서 100억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이야기 쓰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인공에게 서울 안에서 100억을 선택하는 길을 정하고 이쪽으로 상상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을 설정하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예요. 그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딜레마 상황까지 이끄는 데까지는 문장이 막힘없이 써진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이 딜레마 상황까지는 끌고 가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딜레마를 넣는데 성공하면은 목적지가 이제 보인다. 이런 말씀드린 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이걸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모를 때 이걸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딜레마를 이 나의 상상에 투입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는 게 사실은 좀 더 쉽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까를 생각하면 되게 폭이 넓고 막연하고 망망대해인데, 근데 내가 어떤 딜레마에 넣을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었던 딜레마들, 이것들 중에 하나를 딱 투입해서 이게 되나 맞춰보고, 이거 넣을 수 있나 맞춰보고. 근데 사실상 억지스러울 수가 있긴 하지만 성공만 하면은 이 딜레마로 인한 주인공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야겠구나가 나가 알아요. 내가 스스로 이 딜레마 상황까지의 주인공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딜레마답기 위해서는 합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공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소중히 하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고 헷갈려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조명이 돼야 되니까, 그럼 그걸 조명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개요죠. 전개고. 전개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이후에 결말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가 정말 한 번에 거의 다 싹 나와버리는 치트키에 가까운 기술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딜레마 상황 설정하는 것이 되게 성공만 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7강, 8강, 9강을 통해서 전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들을 설명했거든요. 7강에서 캐릭터, 8강에서 주제, 9강에서 그러니까 규칙, 조건, 제한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 요 뭐 보너스로 딜레마도 이제 치트키로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10강 드디어 이 제가 글을 쓰는 3단계 중에 마지막 결말 단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 뵙겠습니다.